자, 빠르게 우리 이더리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어카운트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오늘 나머지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 트랜잭션은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요. 근데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돈 보내는 용도,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르는 거. 그래서 트랜스퍼 오브 이더를 그냥 보내는 트랜스퍼, 그 다음에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콜하는 그런 트랜잭션, 그리고 당연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등록하는 게 있죠, 블록체인에. 그래서 등록하는 거, 디플로이 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주로 쓰는 거는 1번하고 3번, 이게 주로 쓰이겠죠. 디플로이는 한 번만 올려놓으면 그냥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트랜잭션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을 부르는 사람의 사인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인 한 사람이 이 트랜잭션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른 사람의 어카운트가 붙어 있죠. EOA, 익스터널 어카운트 붙어 있고, 이 사람이 트랜잭션으로 그냥 돈을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코드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로드하는 거죠. 업로드하는 디플로이 를 시키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되어 있는, 업로드 되어 있는 스마트 툴을 수행시키는 그런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트랜잭션 구조를 보면 이건 이제 이더리움 옐로우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트랜잭션마다 난스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난스랑 다른 거죠. 비트코인에서는 블럭마다 난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POW 하기 위한 난스가 있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또 다른 목적의 난스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마다 난스가 있는 건 똑같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마다도 뭔가 난스가 있는데, 사실 이 난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건 그냥 카운터 또는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카운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트랜잭션을 만들 때마다 그냥 하나씩 증가하는 그런 카운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 프라이스,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트랜잭션을 수행하려면 가스비를 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트랜잭션을 수행하는데 얼마의 가스를 쓸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트랜잭션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 가스당 얼마를 내길까? 가스당 내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가스 리밋은 내가 여기에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때 가스가 나는 최대 3만 가스까지만 쓰는 거를 세팅을 해놓겠다. 그래서 만약 3만 가스를 넘어간다, 그럼 더 이상 돈을 안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3만 가스까지 넘어갔다 그러면 이 트랜잭션은 억셉트 안 되고 그냥 리젝트 해버리는 거죠. 물론 돈은 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돈의 비용에 관련된 거고, 받는 사람,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한테 받을지 받는 사람, 이건 160비트 어드레스고, 받는 사람의 주소일 수도 있고, 또는 스마트 컨트랙트인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이 한테 얼마를 보낼지, 밸류. 그래서 샌더가 리시피언트에 얼마를 보낼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전자서명에 관련된 어떤 값들, 전자서명에 관련된 값,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고, 밑에 두 개는 트랜잭션을 업로드하는 거, 디플로이 하는 거 관련된 거고, 이거는 콜하는 거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디플로이 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에 이렇게 올릴 때, 블록체인에 올리게 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init이라고 하는 부분 함수가 불려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때 init이 불려서 여기서 필요한 스토리지를 할당한다든지 이니셜라이즈를 한번 쭉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가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를 때는 이걸 부르기 위한 정보를 추가해서 부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난스가 있고 64비트, 그다음에 가스 비용, 가스당 얼마 내겠다. 그리고 토탈 가스, 최대 가스는 요만큼까지 내겠다. 가스 리밋이 있고,
받는 사람, 그다음에 얼마를 보낼지, 그다음에 뭐 일종의 이거는 추가적인 정보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서명에 관련된 거, 전체 서명에 관련된 게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뭐 추가적인 거라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면 되고,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난스는 뭐냐? 트랜잭션의 난스는 뭐냐? 우리가 하는 거는 프루프 워크에서 난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해시에 뭐 데이터 쭉 있으면 여기에 난스를 넣어서 이 난스 값이 어떤 difficulty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 어떤 값을 찾는 것. 이게 POW였죠. 이걸 찾는 게 난스였는데, 그래서 이 난스는 블럭당 하나씩 있었죠. 블럭마다 난스가 하나씩 있었는데, 자,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모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카운트에서 이 앨리스 어카운트가 있으면 앨리스 어카운트에서 돈을 빼서 밥의 어카운트로 집어넣는 이런 형태의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모양 자체가. 이 어카운트에서 빼서 여기로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이에요. 비트코인에서는 어카운트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아웃풋, 어떤 아웃풋이었으면 트랜잭션 아웃풋이 있으면 얘를 통째로 모아가지고 통째로 누구한테 보내고 또 남는 건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두 번 불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를 두 번 불리면 이미 쓴 트랜잭션 아웃풋을 또 쓰려고 하니까 거절이 될 거예요. 리젝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더리움에서는 지금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로 보내는 거니까 여기 만약 10억 이더가 있었고 여기 3 이더가 있었고 트랜잭션이 앨리스한테서 밥으로 2 이더를 보낸다. 그럼 이런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 트랜잭션을 두 번 하면 이 트랜잭션을 계속 부르면 그러면 계속 앨리스의 돈이 밥한테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붙어 있는 사인은 동일한 사인이겠죠. 계속 앨리스의 사인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복사해서 쓰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트랜잭션 한 번 쓴 거를 또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난스란 걸 만들어 두는 거죠. 어카운트 난스. 그래서 어카운트마다 난스도 사실 들어있어요. 여기 난스가.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 난스가 3이고 여기는 뭐 4고 5고 이렇게 증가가 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 어카운트 난스가 지금 현재 4예요. 그러면 트랜잭션 난스가 3이나 4 이런 것들은 처리가 안 되죠. 리젝이 되죠. 즉 트랜잭션 난스가 어카운트 난스보다 큰 경우에만 그 트랜잭션은 유효한 트랜잭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난스 값이랑 트랜잭션 값을 비교해 가지고 트랜잭션이 더 큰 난스가 있으면 그럼 이건 억셉트 되고 난스 값은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5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번 쓴 트랜잭션을 또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어카운트 난스라는 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가스죠. 자, 이더리움은 룹을 지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피니트 룹도 그러니까 계속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언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홀팅 프로블럼, 이 프로그램이 끝날지 안 끝날지를 아는 그런 문제는 사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만들 수 없는 알고리즘이어서.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한 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게 가스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트랜잭션을 수행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린다는 건 각 마이너들이 뭔가 계산을 해야 되죠. 저 버추얼 머신 인스트럭션을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뭐 애드도 하고
subtraction도 하고 뭐 branch도 하고 뭐 이런 인스트럭션을 막 수행해야 될 거예요. 이 인스트럭션마다 돈을 매겨놓은 게 가스죠. 이거는 3가스, 이거는 뭐 4가스, 이거는 5가스, 멀티플리케이션 뭐 7가스 이렇게 모아놓은 게 가스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롤을 쭉 다 수행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4,300가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둔 거죠. 그래서 이 가스에 대한 돈을 내야 되는 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스 최소 비용은 최소 가스는 21,000가스는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21,000가스는 무조건 내야 돼요. 트랜잭션마다 내야 되는 거고 아마 저게 디폴트 거예요. 그냥 샌드하는 그런 디폴트 트랜잭션은 21,000가스를 내도록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스는 이더가 아니다. 사실 이제 가스는 그냥 고정된 숫자고 여기에다가 가스피를 곱하면 그럼 이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연료할 때도 연료 뭐 100km를 가려면 뭐 3리터를 써야 된다. 그렇지만 그 연료의 가격은 변동이 되죠. 그래서 가스 코스트는 사실 버전마다 조금씩 변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스 코스트는 대충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인스트럭션을 머신에서 재봐요. 머신에 재봐서 add라고 하는 인스트럭션을 쟀더니 평균적으로 뭐 한 사이클 걸린다. 멀티플리케이션을 했더니 3사이클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다 재보는 거예요. 해시를 해봤더니 뭐 256사이클이 걸리더라. 이런 걸 가지고 이거에 비례해서 뭐 얘는 1가스, 얘는 3가스, 얘는 256가스 이런 식으로 가스 비용을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바꿔가지고 특별한 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빨리 된다. 그럼 가스 비용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또 어떤 인스트럭션은 뭐 복잡한 거였는데 얘를 계산하는 알고리즘 만들어져서 빨리 수행이 되더라. 그럼 가스 비용을 또 줄이고 그래서 가스는 계속 뭐 버전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들 한 스텝 가는 거 1가스고 뭐 멈추고 자기 죽이고 하는 거는 뭐 가스가 안 들고 샤3 해시 알고리즘이죠. 이거 하는데 그냥 20가스 정도밖에 안 들고 그 다음에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읽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장할 때 필요한 가스는 꽤 높죠. 100가스. 돈을 많이 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마이너들이 다 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건 비쌀 거고 그다음에 읽어오는 건 20가스고 그다음에 컨트랙트 하나 만드는데 100가스고 뭐 함수 하나 콜하는데 20가스고 그다음에 뭐 계산을 위해서 템포러리 한 변수를 만드는데 1가스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스피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스 프라이스는 가스당 내야 될 돈이죠. 그래서 이거는 트랜잭션 만드는 사람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 트랜잭션은 내가 볼 때 좀 빨리 처리해야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스 프라이스를 높게 잡으면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들이 처리할 때 가스 프라이스가 높은 거부터 처리를 해주죠. 그래야지 자기가 많은 돈을 챙겨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스 리밋은 내가 프로그램에 스마트 컨트롤에 올리는데 뭐 이게 몇 가스를 들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맥시멈하게 정해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만 가스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낼 돈도 예를 들어서 가스 프라이스는 뭐 1가스당 뭐 1000가스당 0.012더를 내기로 했다. 1000가스당. 그러면 3만 가스면 얼마예요? 0.32더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어카운트에 돈이 0.32더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만들었는데 이 트랜잭션이 가스 프라이스가 0.01이고 그 다음에 가스 리미트가 3만이다. 그러면 이건 이제 수행하면 되겠죠. 수행이 되죠.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요 리밋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가스 프라이스, 가스 리밋을 정의해두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스 스테이션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뭐 가스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웨이가 있고 이더가 있잖아요. 아마 웨이가 10의 마이너스 10의 18승 웨이가 1 이더일 거예요. 그래서 중간쯤이 되는 게 아마 10의 9승 이게 이제 1기가 웨이죠. 현재 이더리움은 1기가 웨이당 그러니까 1가스당 몇 기가 웨이를 내느냐 보통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되게. 그래서 현재는 요 기가웨이를 많이 쓰고 있죠. 가스당 몇 기가웨이를 내느냐. 그래서 이제 가스 컨섬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트랜잭션 안에 내가 가스 리밋은 5만 가스까지 내가 낼 용의가 있고 가스 프라이스는 1가스당 20기가웨이를 내겠다. 그러면 총 내가 낼 수 있는 피는 이거 두 개 곱인 0.002더까지 내가 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랜잭션을 돌려봤는데 트랜잭션을 이제 돌렸더니 이제 뭐 콜을 하겠죠. 콜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죠. 수행했더니 50가스 쓰고 뭐 또 해서 또 30가스 쓰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니까 처음에 250가스를 이걸 맥스를 잡아가지고 가스 리밋을 250으로 잡아서 했더니 실제로 쓴 건 80가스밖에 없었다. 그럼 170가스가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낼 때는 80가스에 대해서만 돈을 내요. 그래서 80가스 곱하기 20기가웨이 이만큼만 돈을 내면 돼요. 그래서 맥심은 자기가 돌릴 거보다 더 크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남는 건 다시 자기가 받는 거기 때문에 쓴 만큼만 내는 거예요. 실제로. 뭐 맥스를 잡았다고 해서 그걸 다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스를 작게 잡았어요. 250으로 했는데 쓰고 하다 보니까 가스가 없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100 쓰고 여기 100 쓰고 여기 뭐 30 쓰고 여기 100 쓰려고 하는데 없어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250가스에 대한 뭐 가스 프라이스 있었겠죠. 아까 앞에서 얘기 같으면 20기가웨이에 대해서는 돈을 내요. 돈 내고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끝까지 못 갔죠. 그래서 그냥 리버트가 돼요. 즉 리젝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이 쭉 있으면 블록체인이 쭉 들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트랜잭션 들어가 있어요. 이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트랜잭션 1이라고 하면 이 트랜잭션 들어있고 이 트랜잭션은 리젝트 되었다라고 표시해놔요. 왜냐하면 실제로 돌려봤더니 가스가 모자라서 어쨌든 이 트랜잭션을 만든 사람의 어카운트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마이너가 챙겨가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돌렸으니까. 그렇지만 이 트랜잭션은 억셉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더리움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래서 아웃 오브 가스가 되면 돈은 돈대로 내고 자기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저장은 됐지만 제대로 수행이 되지는 않는 거죠. 스마트 컨트랙트. 그래서 이건 리버트는 되고 그 다음에 가스는 리펀드 안 된다. 돈은 내는 거죠. 자기가. 자, 그럼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랑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더리움의 가장 큰 특징이 비트코인과 다른 점이 스마트 컨트랙트죠.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이라서 아무나 다 만들어서 거의 돌릴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너럴 퍼포스로 모든 마이너가 동일한 걸 돌릴 수 있는 게 이더리움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느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도 돌릴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 자, 여기 스마트 컨트롤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어카운트에서 돈을 내 가지고 이 스마트 컨트롤을 불렀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서 또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르는 게 가능해요. 이렇게 계속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상에 잘 올라가 있다. 그럼 내가 뭐 되게 복잡한 걸 하고 있다. 내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얘를 부르는 스마트 컨트롤을 만들면 밑에 있는 거를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불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계속 위에 얹어서 쌓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돈은 다 내야죠. 이거 부르는 비용, 이거 돌리는 비용, 이거 돌리는 비용 다 내야죠. 그렇지만 이미 잘 설계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있으면 그 위에서 돌릴 수가 있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마치 라이브러리 부르듯이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드는 언어, 무슨 언어를 써서 만들어야 되느냐? 이드림이 처음에 만들 때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써서 만드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이더 솔리디티를 많이 쓰고 있죠. 많이 쓰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더리움에서 돌리는 건 이 하이레벨 랭귀지가 아니라 얘를 컴파일한 EVM, 이들은 버추얼 머신, 이 버추얼 머신을 돌리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일로 컴파일만 되면 다 돼요. 솔리디티가 아니라 뭐 파이썬을 쓰든 뭐 C를 쓰든 자바를 쓰든 EVM으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모든 예제들이 솔리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로 하는 게 편할 거예요. 가장 이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솔리디티로 짜는 게 쉬울 것 같고 뭐 복잡한 걸 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쉽다고 생각하면 되고 파이썬 코드처럼 뭐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생겼느냐? 뭐 어떻게 돌아가느냐? 프로그램 솔리드로 짜면 되죠. 소스 코드를. 그 다음에 컴파일하고 그럼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EVM 바이트 코드. 그 다음에 얘를 디플로이 하면 되죠. 명령어가 있죠. 이걸 올리기 위한 툴을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툴은 트러플 같은 툴을 쓰면 될 거예요. 이제 툴도 뒤에 나올 텐데 툴을 써서 디플로이해서 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돌리려면 뭐 웹이라든지 이런 상에서 돌리면 되죠. 앱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돌리기 위한 트랜잭션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를 콜할 수 있는 트랜잭션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이걸 연결할 때 보통 웹3를 쓰고 있죠. 웹3.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보통 디플로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익스큐션 여러 번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익스큐션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트랜잭션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려면 트랜잭션 얘는 이제 디플로이하는 트랜잭션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 컨트랙트 익스큐션 트랜잭션이 될 수도 있어요. 얘를 어쨌든 블록체인에 이제 올리든지 아니면 수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얘를 돌리려면 돈을 내야 되죠. 가스피를 내야 되죠. 그럼 누구한테 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external owned account에서 여기로 가스피 낸다는 걸 적어야 돼요. 마치 사인할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카운트에. 그래야 가스피를 내니까. 이게 없으면 가스피를 못 낼 테니까 트랜잭션이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external owned account에서 트랜잭션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안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돌아갈 텐데 얘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또 부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주로 보는 건 이런 쪽이죠. 이렇게 시작할 때는 자기 어카운트, 익스터널 온드 어카운트에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내가 돈도 나겠다 하고 보내면 그러면 이 트랜잭션을 이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돌다가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콜을 하고 싶으면 뭔가 메시지 콜을 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예를 들어 외부 스마트 컨트랙트에 돈을 보내겠다. 그러면 또 가능해요. 그래서 그럼 외부 어카운트에다가 돈을 보내거나 이런 것도 되는 거죠. 또는 EOA에서 EOA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이건 이제 트랜잭션이 다른 거죠, 아예. 트랜잭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트랜잭션 그냥 돈 보내는 트랜잭션, 그다음에 디플로이 하는 거, 그다음에 익스큐션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돈 보내는 거 그냥 간단하게 이게 디폴트 21,000 가스만 내고 트랜스퍼 하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부르는 경우에는 가스 요구량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달라지겠죠. 뭐 델리게이트 넘어가도록 하고 메시지 오브젝트 이것도 콜하는 거에 관련된 건데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를 때 뭐 인자 같은 거 넘겨야 되잖아요. 정보를. 그걸 이제 메시지 오브젝트를 통해서 넘긴다 하는 거죠. 메시지 오브젝트에다가 밸류 뭐 가스 얼마까지 남았다 시그니처 데이터 이런 거 다 해서 누가 보낸다 이런 거 정보 넣어가지고 보내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전자투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나중에 솔리디티 프로그래밍을 각자 해볼 거예요. 각자 숙제로 각자 숙제로 돌려보면 될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뭘 해보면 되냐면 크립토 좀비 이 웹사이트에 가면 뭐 솔리디티 따라하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쭉 따라하면서 솔리디티 어떻게 쓰는지 알면 될 것 같고 이걸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툴을 써서 일단 뭐 블록체인 이들은 블록체인은 가나시 같은 그런 걸로 이들은 블록체인을 설정을 하고 트러플로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디플로이 가나시다가 디플로이하고 익스큐션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합시다.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보팅하는 경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더리움 안에 있죠. 블록체인 안에 있어요. 블록체인 안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건 다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은 우리가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블록체인 이더리움에 딱 던지면 이 트랜잭션에 해당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트랜잭션 안에는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를지 어떤 아규먼트가 가는지 그런 걸 다 해서 정보를 던지면 요거에 해당되는 함수가 물리고 이게 인자를 받아가지고 속에서 처리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다 처리되고 나면 그 다음 트랜잭션에 대해서 또 와서 처리하고 그 다음 트랜잭션 처리하고 그 다음 트랜잭션. 그래서 트랜잭션마다 하나씩 스마트 컨트랙트가 불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EVM을 잠깐 살펴보면 이거 뭐 간단하게 JVM 생각하면 되죠.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버추얼 머신 보면 여러분들 자바로 코딩을 하죠.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로 자바 바이트 코드를 만들죠. 별로 볼 일은 없겠지만 뭐 무슨 점 클래스 여기 자바 바이트 코드가 들어있는 뭐 그런 거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수행시키냐면 뭐 웹 브라우저 이런 데서 수행을 하죠. 아니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에서 수행을 하죠. 그래서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얘를 바이트 코드를 수행을 하죠. 그러면 얘 버추얼 머신이 바이트 코드 하나 읽어가지고 계속 에뮬레이션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트 코드가 있고. 그리고 EVM 머신은 레지스터 머신이 아니라 스택 머신이다. 그래서 뭐 EVM은 자바랑 거의 똑같아요. 자바 VM, JVM이랑 똑같죠. 스택으로 하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EVM하고 뭐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보면, 자, EVM 얘는 이더리움이에요, 그렇죠? 또 이더리움에 이게 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 안에 있는 정보를 생각하면 되고, 이더리움 안에 버추얼 머신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을 통해 가지고 인풋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인풋 데이터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함께 수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EVM 위에서 수행되는데 얘가 뭐라냐면 인풋 데이터 읽어오고 이거 읽은 다음에 현재 뭐 어카운트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정보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에 있는 정보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상태로 바뀌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월드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이드럼 안의 상태. 그래서 이드럼 안에는 어떤 상태, 어카운트 상태도 있고 뭐 상태가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월드 스테이트가 있고 그거를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고 나면 이 스테이트가 바뀌었겠죠. 그럼 새로운 월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더럼을 스테이트 머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스테이트가 바뀌는 머신이다. 근데 사실 모든 컴퓨터가 스테이트 머신이죠. 모든 컴퓨터를 수행하고 나면 메모리든 스토리지든 뭔가 값이 바뀌어 있잖아요.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스택. 스택 사이즈는 1000개까지. 그러니까 스택의 사이즈는 1000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 1024개. 그 다음에 한 엘리먼트는 우리가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1원 워드가 보통 4바이트 이 정도잖아요. 32비트 머신. 이 정도를 쓰는데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워드가 256비트예요. 훨씬 크죠. 훨씬 커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암호학적인 걸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해시 같은 거 많이 다루는데 해시 같은 경우에 뭐 출력을 하면 256비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로 하려고 그냥 크게 그러니까 256비트를 원 워드라고 잡아놨어. 그래서 워드 단위로 일어났는데 한 워드가 256비트니까 스택에 저장되는 것도 256비트 단위로 그냥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1비트만 쓴다. 그럼 손해가 많겠죠. 256비트 중에 한 비트만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이 막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모든 명령어들은 스택에 있는 제일 두 개 위에 있는 값을 읽어서 계산한 다음에 두 개 빼버리고 저장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add 이렇게 딱 되어 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거 하나 읽고 그 다음 거 읽고 이거 읽은 다음에 두 개 더해가지고 결과를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 다시 쓰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런 연산이고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걸 16개를 한꺼번에 밑에 16개랑 바꾸는 것도 있고 뭐 한 개를 빼는 것도 있고 두 개를 빼는 것도 있고 세 개를 빼는 것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쭉 있어요. 밥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해가지고 16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의 다양한 인스트럭션이 있죠. 뭐 이걸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원 워드가 250비트 단위로 된다.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 셋을 보면 뭐 이 정도가 다예요. 스택 관련된 거 빼거나 넣거나 복사하거나 뭐 수합하는 거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하게 add, sub 뭐 그다음에 비교하는 거 greater than, less than, and, or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call 하는 것들. 그리고 메모리 로드 스토어하는 거.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건 영원히 이제 메모리 로드 스토어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끝나면 다 지워져 버리죠 내용이. 그래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하는 동안에만 잠깐 쓸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만 쓰는 거고 이건 그래서 싸요 가격이.
싼 편이고 스토리지 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끝나더라도 이들은 블록체인 안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죠.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꽤 비싸죠. 그리고 이제 점프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 프로그램 죽이는 것들 있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죠. 바이트 코드가 쭉 있는데 뭐 넘어가도록 할 거고 뭐 어셈블리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비트코인 할 때 스크립트 봤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스크립트도 사실 걔도 스택 머신이었기 때문에 거의 똑같죠. 넘어가도록 할 거고 데이터 로케이션 이제 여러분들이 솔리디티 코드를 짜게 되면 이제 짤 때 주의해야 될 게 스토리지를 쓰느냐 메모리를 쓰느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스토리지를 쓰면 가스비가 높죠. 가스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스토리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디플로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가스 리밋이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 디플로이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친절하게 왜 안 됐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더리움에서.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는 워드 어드레스블 키밸류 스토어다. 무슨 얘기냐면 키밸류 스토어라는 건 그냥 어레이라 생각하면 되죠. 맵 함수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A에 얼마 값을 넣으면 그러면 뭐 C다 이런 식으로 A에 B라는 인덱스를 주면 C다. 이 인덱스의 크기는 워드 단위죠. 그래서 워드 단위니까 이건 256비트예요. 기본적으로 256비트. 그래서 여기다가 256비트를 할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냐면 이런 거죠. 이 뭐 어카운트 정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카운트 이 사람의 뭐 어드레스 그다음에 여기에 밸류 뭐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드레스니까 뭐 160비트인데 256비트 작으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사람의 주소에 얼마를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바이트 어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이트에 어레이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쭉 얼로케이트해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콜 데이터 함수 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콜 같은 거 하겠죠. 뭐 보내라 트랜스퍼 뭐 이런 함수를 만약에 콜을 한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함수 아규먼트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C 코드처럼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걸 그냥 콜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고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함수가 끝난 다음에 뭐 저장될 필요는 없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는 우리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걸 쓰는 거고 얘는 그냥 아규먼트로 생각하면 돼요. 아규먼트. 훨씬 싸겠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스택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웬만한 데이터 스트럭처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이게 메모리다 이런 걸 안 하면 다 스택. 마치 이게 스택이 뭐냐면 스택 머신에서 이게 레지스터 같은 거예요. 레지스터 같은 거라서 여기에 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좀 이피션트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떤 거는 뭐 여기 있는 데이터 있고 여기 있는 데이터 왔다 갔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가지고 메모리다 하게 되면 여기다 데이터를 넣고 아무데나 넣고 아무데나 읽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피션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리드 코드를 짜면 기본적으로 스택을 써서 여기다 다 집어넣으려고 할 거고 뭐 컴파일러가 좋다면 잘 안 되면 메모리다 쓸 거고 여러분들이 익스플리시트하게 난 요거 메모리에 쓰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이건 이제 펄시트 하는 거고 이거는 비싸죠. 하나 스토어 하는데도 꽤 비싸죠.
자, 그래서 뭐 데이터 로케이션 보면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스토리지랑 메모리 이런 거죠. 다. 스토리지나 메모리는 둘 다 라이터블 하죠. 라이터블 한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아규먼트 같은 건 메모리에 저장될 거고 다른 변수들 뭐 영원히 유지되는 건 스토리지에 저장해 될 거고 뭐 그런 얘기고 다시 보면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이들은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은 블록체인 얘기는 모든 마이너들이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마이너들이. 뭘 갖고 있냐면 코드들, 그러니까 누가 디플로이를 할 거 아니에요? 디플로이를 하면 이 코드들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코드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트랜잭션이 뭐 어떤 코드를 수행하는 게 들어왔다. 그럼 그 코드를 여기 EVM에서 수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코드들이니까 당연히 리드만 가능하겠죠. 리드 앤 익스큐트블. 라이트는 안 되겠죠. 한번 코드 올리고 나면 고쳐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에 하나를 읽어가지고 수행을 하겠죠. 이게 이제 버추얼 머신이죠. EVM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프로그램 수행할 때 보면 여기 뭐 애드 있고 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 할 때마다 가스를 계속 소비하는 거죠. 하나 수행할 때마다 가스를 계속 소비를 해가면서 뭐 해당되는 걸 이제 스택에다가 수행을 하면서 스택에 있는 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막 바꿔가겠죠. 그리고 뭐 메모리 같은 키워드가 있으면 일부 데이터는 메모리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인터랙션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여기 스택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은 다 날아가 버리겠죠.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가 S스토어다. 스토리지에 계속 저장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외부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끝나더라도 계속 값이 바뀐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월드 스테이트라 부르죠. 계속 유지되는 스테이트. 이 월드 스테이트는 마이너들끼리 다 공유해서 하나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월드 스테이트가 비싼 이유, 요 스토리지가 비싼 이유는 얘를 마이너가 수행한 다음에 이 값은 모든 마이너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카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컴퓨터만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컴퓨터가 똑같이 다 업데이트해야 되니까 꽤 비싸겠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 보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랑 스택이랑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끔씩 S스토어, S로드 있으면 그때마다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거고 다 끝나고 나면 얘는 다 날아가고 스토리지에 있는 거는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 네, 가스 컨섬션은 뭐 메시지 콜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트랜잭션에는 누가 돈을 낼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드럼 어카운트는 이드럼 안에 다 들어있죠. 앨리스의 EOA도 있고 밥의 EOA도 있고 다 있어요. 쭉 있어요. 이 EOA 중에서 사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사인을 했다. 그럼 앨리스가 여기에 지금 뭐 7이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돈에서부터 가스피를 내는 거죠. 가스피를 내서 뭐 맥스를 해가지고 여기 차감을 하고 그다음에 가스를 쭉 채워놓고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롤 수행시키면 한 인스트럭션 할 때마다 가스가 계속 줄어들다가 다 끝나고 나면 남는 거는 다시 또 EOA 쪽에 어카운트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7이더였는데 가스피를 내고 나니까 4로 줄었다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받아서 5이더로 남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7이었다가 4로 갔다가 지금 맥스만큼 낸 거고 가스 리밋만큼. 그럼 실제 쓴 만큼 해서 돌려받고 그래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만큼이 엑셀로 온도 그런데 나와야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오퍼레이션마다 가스가 필요한 거고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를 부를 때 당연히 가스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얘가 요구하는 뭐 가스 리밋도 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토리지에다 저장하는 경우에 또 가스비가 꽤 비싸고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스 뭐 이런 걸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더럼에서 블락은 뭐 어떻게 해서 트랜잭션까지는 알았고 블락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이닝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월드 스테이트 뭐 이런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자료 구조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패티션 트리가 있는데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락은 어떻게 생겼을까? 음, 비슷하죠. 이더 뭐 비트코인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헤더라는 게 있고 여기 보면 뭐가 보이나요? 이전 해시값 그다음에 POW였으니까 난스 값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간 정보라든지 뭐 먹걸 루트 추리에 해당되는 커런트 해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밑에 정보는 뭔가 상태를 빨리 찾기 위한 뭐 블룸킬 때는 뭔가 빨리 찾기 위한 인덱싱을 위한 그런 정보들이고 그러면은 인덱싱을 위한 거고 그다음에 디피컬트 레벨이 있고 뭐 엑스트라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스 리밋은 이 블럭의 가스 리밋이 얼마가 되고 이 블럭에서 쓴 가스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 이더리움은 어카운트 모델이었잖아요. 어카운트 모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어카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다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그 어카운트에 대한 정보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트랜잭션들도 이 블록체인에 계속 저장하니까 트랜잭션들도 그냥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건 그냥 트랜잭션들만 쭉 들어가죠. 트랜잭션이 쭉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뭔가 자료 구조를 따로 만들어 놓죠. 이걸 보고 항상 만들어 놓은 정보가 어카운트 정보란 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들 물론 당연히 블록체인에 들어있지만 이것도 따로 데이터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만드는 그런 저장하는 스토리지 관련된 이런 것들도 저장을 하고 있고 뭐 로그라든지 이런 것도 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그냥 헤더에서는 이거에 대한 루트 값만 가지고 있는 거죠. 루트 값. 실제 이 모든 정보는 다 블록 안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블록 안에 저장될 필요는 없죠. 블록을 보면 이런 자료 구조는 그냥 이더리움 들고 있는 거죠. 대신 루트 값을 계산해 가지고 블록에 저장을 해둔 거고. 그래서 블록 헤드를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보면 루트들 값만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트 루트는 트랜잭션이 수행되고 나면 그런 뭐 상태가 막 바뀌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루트 값. 뭐 그런 것들. 리스트는 트랜잭션 수행하고 나면 로그 같은 게 막 나오는데 그런 로그에 대한 상태값 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difficulty, nonce 이런 건 똑같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샤3를 쓰고 있죠. 캐사. 비트코인은 샤2를 쓰고 있다고 했죠. 샤2.
6비트 아웃풋을 가지는 샤2를 가지고 쓰고 있고 이더리움은 샤3를 쓰고 있고 뭐 아직 샤2도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성능으로 보면 사실 샤3가 좀 더 느려요. 그리고 이제 마이닝 관련돼서 얘는 오머스라고 하는 엉클 블락 뭐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다음 블럭을 찾은 사람, 이 사람만 마이닝 피를 받게 되죠. 저 리워드를 받는 거고 이 사람만 마이닝 리워드를 받고 만약에 누가 포크를 해가지고 다른 걸 만들었는데 얘가 메인 블럭으로 못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헛일한 거죠. 이거 다 헛일한 거예요. 헛일한 거. 그런데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헛일에 대해서도 좀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오머스죠. 엉클 블락.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아무 돈을 못 버는데 어, 이 블락을 만들 때 이 메인 체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3천 블럭들을 이렇게 래퍼해가지고 만들어요. 이론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싶다. 더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고 싶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쓰고 있고 이런 프로토콜을 고스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나왔다고 해요. 뭐 모티베이션도 있죠. 이게 음, 고스트 프로토콜 쓰면 조금 더 컨포메이션 최종 그러니까 이 블럭을 원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6개 이렇게 붙어야 되죠. 1시간 정도 지나야지 아 얘네 이제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이건 안정적이다. 더 이상 수정하는 게 어렵겠다. 이건 안정적이다 얘기할 수가 있죠. 더 빠르게 컨포메이션 할 수 있는 어, 하는 걸 이제 위해서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데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은 뭐 10분마다 하나의 블럭이 나오는데 이데온 같은 경우는 한 15초, 12초에서 15초 사이에 하나씩 블럭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 딜레이가 길면은 생각보다 포크가 되게 자주 일어나요. 굉장히. 그래서 포크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자주 일어나는 포크를 어떻게 시큐리티 쪽에 이용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이 고스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고스트 알고리즘은 가장 긴 걸 만들 때, 롱리스트를 만들 때 이미 이제 끝난 블럭들, 포크됐는데 사실 그걸 더 이상 쓰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인클루드 함으로써 시큐리티를 좀 더 올려보자 하는 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테일, 그러니까 이미 지나버렸던 것들, 포크돼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스테일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자 하는 게 엉클 블락, 고스트 프로토콜의 모티베이션이었고 이거를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워드는 마이닝 리워드는 고스트 프로토콜에 따라서 마이닝 리워드는 이 엉클 블록 마이너들한테도 다 주죠. 일부를 줘요. 근데 트랜잭션 피는 안 줘요. 트랜잭션 피는 그냥 계속 지금 찾은 사람들만 주고 엉클 블록한테는 안 주고. 어쨌든 마이닝 리워드를 얼마나 주느냐? 어, 대충 어쨌든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음, 일단 뭐 7세대 정도까지 예
오머스한테 일단 엉클 블럭한테만 주고 이렇게 쭉 만들었는데 이게 붙어도 뭐 7세대 정도까지는 해서 요 값들이 일로 가지만 더 이상은 안 가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비율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엉클을 인클루드 하는 경우에는 어디셔널하게 32분의 1을 더 받는 거고 얘네들이 엉클을 참조하면 좀 더 받고 마이닝 리워드를 그다음에 뭐그 정도가 있죠. 7세대보다 더 길게 하는지는 않는 이유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복잡하니까 구현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했다.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안 해놓으면 또 다른 어택이 가능해지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이닝 리워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엔 5위드였는데 하나의 블럭을 찾는데 계속 줄고 있죠. 계속 줄고 있고. 뭐 이더리움은 블럭을 훨씬 자주 만들죠. 현재 계속 자주 만들고 있고 12초에서 15초로 자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블럭의 리워드를 너무 많이 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이더리움 1.0이죠. 1.0에서 이렇게 피어 더블을 할 때마다 이렇게 최고 리워드를 주고 이더리움 2.0이 되면 POS를 쓰게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이닝을 하게 되는 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이 사람들이 이쪽에 디피컬티를 막 올려버릴 거예요. 디피컬티를 올려서 더 이상 블럭을 못 찾게. 그래서 다 2.0 넘어가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닝 리워드를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고 가스 코스트, 가스 프라이스, 가스 프라이스 곱하기 가스. 그래서 트랜잭션을 들이 처리하면서 받는 가스 비용에 대해서 마이너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엉클 엉클을 자기가 이제 래퍼를 하고 있으면 32분의 1을 더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다음 마이닝, POW 이런 걸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마이닝 알고리즘은 비트코인이랑 거의 비슷해요. POW는 난스 찾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해시 찾는 알고리즘이 ET 그러니까 이더 해시 이런 알고리즘을 쓴다고 POW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쓰고 디피컬티마다 디피컬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고 ETH-POW는 메모리 하드라고 하네요. 메모리 많이 쓴다고 하네요. 이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뭐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1.0에 있고 대충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꼭 여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에폭마다 에폭은 이제 뭐 피리어드의 보다 좀 더 큰 어쨌든 주기마다 에폭만 한 3만 정도의 블락마다 이렇게 해시를 쭉 만드는데요. 시드 하나를 가지고 쭉 만들고 쭉 만들고 쭉 만들어 가지고 시드 가지고 16메가의 캐시 그 16메가를 뭐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컴퓨터를 해가지고 1기가 데이터셋에 그런 다이렉트 어사이클 그래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뭔가 찾는 거죠. 찾는데 이만큼의 데이터가 있으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고 데이터가 없으면 매번 다시 또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찾고 해야 되니까 더 오래 걸리더라 하는 게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테이트랑 트라이. 스테이트는 월드 스테이트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냥 상태죠, 상태. 트랜잭션 어카운트 상태라든지 뭐 이런 상태들이고 뭐 스토리지라든지. 그래서 계속 트랜잭션 수행할 때마다 수행하고 나면 트렌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 수행하면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계속. 트랜잭션 하나, 또 트랜잭션 하나. 물론 이 트랜잭션 여러 개가 묶인 게 블럭이겠죠. 계속 중간마다 이렇게 바뀌는 건데 실제로 이 바뀐 상태는 블럭 끝에 요 때만 루트 값을 저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블럭 안에 트랜잭션이 여러 개 있을 거고 그거에 의해서 트랜잭션 스테이트가 막 바뀔 거고 최종 결과에 해당되는 거에 루트 값만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나요. 물론 스테이트 자체는 현재 상태를 항상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럭을 보면 이게 이제 블럭이죠. 블럭을 보면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드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 데이터 구조, 현재 상태. 그래서 이 현재 상태는 계속 트랜잭션을 보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월드 스테이트에 관련된 그런 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그 같은 거 트랜잭션을 수행하고 뭐 스마트 컨트롤 수행하고 난 결과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도 저장을 하고 있고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도 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트랜잭션마다 뭐 난스는 얼마고 뭐 가스 프라이스 리밋 누구한테 얼마 뭐 이런 거 모든 트랜잭션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냥 쭉 저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트랜잭션 트레이 같은 거는 이미 블록체인 안에 들어가 있죠. 원래는 들어가 있는 건데 따로 그냥 쭉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월드 스테이트에는 들어있는 걸 보면 어카운트, 이더리움 EOA 같은 게 있잖아요. EOA 같은 그런 어카운트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어카운트에 보면 스토리지 정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EOA도 있고 컨트랙터 어카운트도 있죠. 컨트랙터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의미가 있겠죠. 컨트랙터 어카운트는 사실은 그냥 프로그램이죠. 어떤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 안에 일정의 전역 변수 또는 변수가 있어요. 이 변수를 다 모아둔 게 스토리지 루트죠. 이런 변수들, 전역 변수들, 스토리지 변수. 이걸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게 스토리지 변수. 그래서 어카운트 스테이트를 보면 어카운트 스테이트는 그냥 난스 현재 내 어카운트를 나타내고 있는 카운트 값이죠. 이거보다 더 큰 트랜잭션이 만들어져야지 걔가 의미가 있는 거죠. 6 이런 거 돼야지 얘는 업데이트 될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밸런스 실제로 EOA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EOA나 CA나 다 밸런스가 있어요. 뭐 지금 가지고 있는 밸런스고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느냐 뭐 100이더 이런 식으로 적혀 있겠죠. 그리고 얘가 뭐 특히 이제 컨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변수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 컨트랙트인 경우에는 여기에 코드 내용도 들어있어야 되죠. 코드를 나타내는 해시값 코드 해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테이트 트라이 어카운트 스테이트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면 이제 블록이 이렇게 쭉 있으면 한 블록이에요. 여기 보면 스테이트 루트가 있죠. 이거는 어카운트 정보를 모아서 만든 루트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카운트들이 다 머클트리 형태로 쭉 있는 거고 여기 끝에 보면 지금 어카운트 정보가 쭉 있어요. 물론 이게 이 안에 또 이 해시들은 뭐 실제 어떤 코드들이고 스토리지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머클트리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트랜잭션을 막 수행을 해서 트랜잭션들을 어떤 블럭에 있는 트랜잭션 딱 수행을 해서 다음 블럭으로 딱 가게 되는 이제 다음 블럭이 되면 그러면 스테이트가 막 변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트랜잭션을 막 수행을 했을 테니까. 그 트랜잭션을 수행했더니 이 트랜잭션에서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값 여기 끝에 있는 29가 45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해가지고 어떤 스토리지에 있는 값을 29에서 40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머클 트리 값들 쭉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요거까지 바뀌겠죠. 요게 바뀌니까 또 요 값 전체가 바뀌는 거고 이거에 대한 머클 트리 쭉 돌아가면서 다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스테이트 루트가 바뀌어 있겠죠. 자, 그래서 스테이트 루트 값은 매번 바뀌겠죠. 자, 그게 다고 스토리지 트라이는 스토리지를 그냥 저장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된 데이터들. 그래서 저장되면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거고. 자, 리시트 트라이는 뭐냐면 리시트 트라이고 스토리 트라이고 리시트 트라이는 트랜잭션에 대한 아웃풋, 그러니까 로그 같은 것들 그걸 저장하고 있는 거야. 로그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리디티 같은 거 하면 로그라고 하는 뭐 MEC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면 로그가 발생이 되는데 그 로그들을 저장하고 있는 게 리시트 트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로그 정보 같은 거. 그리고 로그 정보를 이제 빨리 찾아야 되겠죠. 이게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로그가 있는지 그런 걸 찾기 위한 필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랜잭션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런 정보들. 0이면 fail, 1이면 succeed 이런 정보들이 리스트 트라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머클 패트리셔 트리. 사실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서치 트리예요. 트라이라고 하는 건 서치 트리죠. 트리인데 뭐 이런 거요. 캣도 있고 캣츠, 카우, 피그, 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트리를 만들고 있죠. C 첫 번째 그는 C랑 P밖에 없으니까 C랑 P가 있고,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A로 하는 것도 있고 O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A에서 T가 있고 S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P, P, 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리를 만들 수 있죠. 이걸 그냥 트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하나가 주면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동그라미 두 개가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또는 accept state라고 얘기를 하죠. 파이널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그거는 있는 워드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두 개, A 뭐가 있을까요? 뭔가 좀 합칠 게 있죠. A 다음에 T는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합쳐서 하는 걸 레지스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CAT랑 CAB를 캐비지 이 두 개가 있었는데 사실 이 두 개는 하나로 무조건 하나로 가도 되죠. 중간에 갈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버리고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노드를 만드는 거. 요거를 우리가 레지스트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동그라미 조금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캐비라고 하는 거를 인설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게 CA까지는 따라오고 그다음에 BB 갖고 그다음부터 달라지니까 BB까지 해놓고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플릿하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는 걸로 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지금 뭐냐면 키 밸류 스토어를 try를 써서 만든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그래서 키값, 이런 게 키값들이죠. 이걸 전부 다 트레이로 만들어서 끝에 해당되는 값에다가 다 실제 값을 매핑해 놓는 거죠. 그래서 키값들은 트레이로 만들죠. 그래서 3, 9는 같이 있고 5가 있고 C, A, B까지 같고 그래서 3, 9, 5 그다음에 사실 이걸 하나로 해도 상관없는데 3, 9는 5,
46이 F0는 false. 이건 뭐 이렇게 try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끝에는 다 중간중간 여기에는 실제로 해당되는 밸류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키 밸류를 데이터 구조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try로 만들어요. 그러면 서치가 빠르겠죠. 그렇죠? 새로운 뭐가 들어왔을 때도 try를 만들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줄여서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좀 공간을 세이브한 거고 똑같은. 머클 패트리샤 트리. 뭐 이것도 그냥 비슷한 건데 너무 간단하게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조를 나타내 보면 어떤 노드들은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어떤 노드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냥 익스텐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리프들도 있고, 브랜치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브랜치랑 그냥 쭉 가는 익스텐션이랑 리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브랜치인지 익스텐션인지 리프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브랜치면 뭐 해당되는 거의 거를 인덱스를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제로 구조를 만들어 둔 게 머클 패트리샤 트리라고 생각을 모디파이드 머클 패트리샤 트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 뒤에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 그래서 트라이는 그냥 서치를 키밸류 스토어에서 키에 해당되는 값을 try로 만들어서 서치를 빠르게 하도록 만든 게 try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랜덤하게 만들어지면 키가 아주 랜덤하게 만들어지면 결국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키가 8비트인데 들어온 데이터도 좀 256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리고 바이너리다. 그러면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가 만들어지겠죠. try로. 그러면 어쨌든 로그번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라이로 만들면 로그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래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들은 2까지를 마쳤고 다음 시간에 3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블록체인은 거의 끝난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실제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할지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면 쓸어봅시다.